연구의 자유와 규제. 일단 글의 제목부터 잠깐 봐봐. 이 글은 과학 연구라는 대상에 대해서 자유의 입장 그리고 규제의 입장,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제시했거든. 그러니까 과학 연구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마음껏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연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학 연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지. 우리가 만약 토론으로 비교해보면, 근데 이거는 규제가 뭐야? 뭔가 제한하고 막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달고 이런 걸 우리가 규제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건 과학 연구의 자유로움에 대해 가지고 뭐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우리 제목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과학 연구에 대해서 이 자유를 찬성하는 입장과 자유를 반대하는 두 입장의 견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되냐면, 이렇게 찬성이라든가 반대 같은 거 토론에서 많이 하잖아. 토론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장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은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다 해서 논설문이라고 우리가 일단 글의 갈래를 한번 설정해보고 글을 읽어볼 텐데, 참고로 논설문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주장하는 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논설문은 이런 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 문제를 해결하는 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과학 연구도 하고 수많은 인간의 행위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혹은 뭐 지역적 차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혹은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 방법, 물 주장할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왜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냐면 그 근거가 이렇게 이유로 달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치자. 엄마 아빠가 만약에 부부싸움을 많이 해. 그럼 집안에 큰 문제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야? 해봤어? 엄마 아빠 부부싸움? 어릴 때 나이는 엄마 부부싸움. 요즘은 안 하시지. 이제 서로 노련해진 거야. 싸울 상황이 되면 피하는 거야. 서로 이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싸우셨을까? 차이야, 차이. 그지? 20몇 년, 30몇 년을 따로 살아오신 두 분이, 또 성별로 다른 두 분이, 심지어는 성씨도 다르고 가문도 달라. 왠지 알지? 우리나라 같은 동성동본에 대해 옛날에 혼인을 많이 그래도 좀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다른 혈통을 가진 다른 성별의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려고 하니까, 막말 한 념을 덮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서로 간의 차이, 예를 들어 뭐 아침 먹는 습관, 뭐 화장실 사용하는 습관,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 다르다는 점,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규칙을 정하자.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밥은 이렇게 하고 저녁밥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설거지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빨래는 누가 하기로 하고 청소는 누가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가사분담이라든가 역할분담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차차차 맞춰 나가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할 거란 말이야. 엄마든 아빠든 간에. 그러면서 왜 이래야 되냐면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애들도, 참고로 엄마 아빠 싸울 때 많이 좀 격하게 싸우시는 분이 계시잖아. 뭐가 좀 부서진다라든가 소리가 크게 난다라든가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무섭잖아. 솔직히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 재밌다 이게 아니잖아. 이기는 편 우리 편 잘한다 이거 안 하잖아. 선생님이 어릴 때 기억에서는 많이 싸우시진 않으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 번 싸우시면 1년에 한두 번 싸우시거든? 뭐가 하나 뽀사져.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싼 게 부서지는 건 아니야. 막 싼 거 있지. 예를 들어 접시 하나 깨진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깨져서 뭔가 이제 팍 하고 이제 그 싸움을 종결시키면 물건 하나가 부서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린애들은 막 공포심 느끼지. 우리 엄마 아빠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부부싸움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전기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전기를 만드는 발전 시설을 만들어야 돼.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발전 시설 뭐 있어? 발전하는 방법. 예를 들어가지고 댐을 만들어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석탄 연료를 태워가지고 화력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거든. 그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돼 어딘가는. 근데 우리 원자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원자 폭탄 혹은 핵 폐기물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줘? 유전적으로든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 핵 폐기물이 유출된 마을에 공동 우물을 떠다 먹은 마을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 예전에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러시아 소련에 체르노빌이라는 곳이 있었어. 거기가 폭발을 하고 원자 폭발.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 그냥 죽음의 땅이 돼버리는. 우리가 핵에 대한 그런 그 뭐가 있단 말이야. 두려운 공포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네 집 1km 이내 근방에 핵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럼 너 뭐 어떻게 생각해? 안 되지 그건. 왜 안 돼? 내가 위험한데?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해? 딴 데로 가라고 하잖아. 그 집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 왜 우리 집으로 오는데 니네 집에 안 하고? 우리 뭐 사람 아니니? 우리 뭐 너하고 다른 줄 알아? 우리도 똑같단 말이야 라고 뭐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야. 예전에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님비라고 해서, 안 들어봤지? 님비. 이 님비가 원래 영어 약자 앞글자거든. N, I, N부터 쓰니? 선생님이 영어 약해. N, I, M 대문자로 써야 돼. B, Y. 이게 님비거든. 이게 뭐냐면 Not in my backyard. 안 된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 뭐가? 이런 위험 혐오 시설이 오면 안 된다. 님비 현상이야. 님비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 그냥 뭐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론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논설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글로써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주장하고, 왜 이 방법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서 타당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는 게 논설문이야.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장하느냐야. 바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장하는 게 바로 논설문이라는 점. 그래서 만약 앞으로 우리가 논설문을 쓰고 싶다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포착해야 돼. 뭐가 문제일까?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지금 오래 끌었다가 하는데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 눈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 있지. 이런 문제들을 먼저 포착을 해내는 그런 눈이 먼저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뭔 것 같아? 코로나19. 일단 코로나19지. 코로나19가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50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확진자가 48명이야. 다행히 어제 80명대에서 현재 그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 해가지고 48명인데 어쨌든 간에 잡히진 않고 있지. 이거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입고 있는 부정적 영향들이 뭐가 있어? 나 학교를 못 가. 입학을 못해서 지금 아예. 또 뭐 문제가 있어? 놀러는 못 가. 실내 생활을 못해. 사람들과 친목 활동도 못해. 그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부정적 영향이 더 이상 있을 수 있느냐? 없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당장. 일단은 분야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일단은 의학, 약학계에서는 뭘 해야 돼?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걸 지켜주는 거야.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게 나를 배려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거리 두라면 제발 거리 좀 두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마스크 좀 쓰라고 하면 쓰고, 손 좀 씻으라고 하면 씻고, 그치? 그리고 좀 당분간 종교활동 좀 자제하고. 어제 그 서울의 사랑교회, 서울의 사랑교회 그 만 몇천 명 그 예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시는 거 문제가 없어. 하는 건 그분들이 종교니까. 근데 지금 시기는 좀 자제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 예배를 우리가 예를 가지고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도 하는 판에 할 수 있거든. 그거 얼마든지. 그거 굳이 안 해도 자기 집에서 그 모여서 꼭 거기서 같이 얼굴 보고 꼭 그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야만 종교가 아닌 거잖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그 신앙심이라는 게. 그치? 근데 꼭 모였어야 했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야 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각계 분야에 대해서. 그래야만 뭐 하게 돼? 우리에게 미치는 부수적 영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방향을 틀어서 다시 들어와 보자. 이 글은 대상이 뭐야? 과학 연구야. 과학 연구.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과학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길래, 이 과학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이 사람이 이것을 논설문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부터 찾는 거지 일단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과학 연구에 대해서, 참고로 이 사람의 주장은 자유나 규제로 쏠려 있진 않아. 지금 이분은, 이영희 교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과학 연구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하는 측도 있고 규제한다는 측도 있다. 무조건 규제도 무조건 자유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과학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지 그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성과 반대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알겠지? 절충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한번 그 이유와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어디로 갈 거냐? 58쪽에 서론 부분입니다. 가달라. 논설문이 재미있을까?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은 사람이 재밌어.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대중가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그지? 한류, K-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K-팝 문화를 한층 성숙시킬 것인지 이런 대한 글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우리 그 네이버 열린 뉴스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읽을 것 같지 않아? 그지? 나영아, 만약에 어떤 동물 보호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관심 많지? 동물에 관심 없어? 전혀? 당황하고 선생님 동물 보호 관심 없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동물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있지. 관심 없지 하니까 아니잖아. 그지? 없는 게 아니라 많다잖아. 혹시 그 동물 학대하는 사건에서 만약 뉴스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 분노하지. 그치? 참고적으로 선생님 예전에 그 카페 앞에 있는 고양이, 그거라는 기억나. 고양이를 이렇게 그 자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카페 주인 고양이거든. 그것도 꽃밭에 있는 고양이야. 자기한테 막 뺏겨 치고 다니고 데려다가 그냥 나쁜 짓을 했지. 그 고양이 죽여버린 거지. 이 CCTV 그 찍힌 화면 가지고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그치? 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심지어 유기동물들 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럼 글이 나오면 관심 있게 읽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글들은 그 분야 사람에게만 읽혀서는 해결이 안 돼. 참고로 얘기해보자. K-팝의 발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읽어야 K-팝이 발전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글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관심이 많아. 이미 잘 되기를 응원하고. 그런 글을 읽는 사람은 이미 동물 사랑해. 그런 사람이 글 읽었다고 해서 그렇지 라고 하지, 어떤 사람이 그 글 읽어야 될 것 같아? 동물 보호에 관심 없는 사람들, 평소에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 뭐 동물 학대에 조짐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는 말이야. 왜냐면 행동이 변화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글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글을 읽혀야 되잖아.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글 쓴 사람들은 관심을 유발해야 돼. 관심. 이 글이 얼마나 당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인지 익히기 전에 사탕을 살짝 발라놔야 돼. 꿀을 발라놔야 돼, 앞에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약을 먹을 때도 되게 입에 쓴 약 있지. 그 약들은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사람 참고 먹거든. 근데
약 나 먹기 싫은데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억지로 먹이는 학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애가 이걸 억지로 먹이려면 나는 달콤하게 만들어야 애가 약을 먹는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당의정이라는 거거든. 당의정. 설탕 옷을 입혔다 해서 당의정이야. 근데 어릴 때 배탈만 나면 선생님이 소화기가 약해. 자주 체하고 자주 배탈 나고 막 설사나고 이런 사람이거든. 그럴 때 어릴 때 집에 상비약 중 하나가 뭐냐면 정로환이라는 약이 있어. 그 갈색병에 들어있고 동성지약 정로환이 뚜껑을 딱 열면 있잖아. 온 방안이 냄새로 다 퍼지는데 그 냄새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야. 정로환. 궁금하면 약국 가가지고 정로환 하나 주세요. 오리지널로 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봐. 그러면 와 이거 일단은 혹시 화장실 소독약 알아? 빨간 병에 들어있어. 화장실 딱 비우면 쫙 퍼지는 그 냄새가 약에서 나. 그 맛이. 내 알을 먹어야 돼 무려. 입에 탁 털어넣고 물을 꾹꾹 해서 넘겼는데 어릴 때는 목구멍이 작잖아. 꼭 하나에 걸려서 혀에 남아. 그래서 그게 쫙 녹아. 그러면 진저리 칠 만큼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맛이거든. 이게 웬만한 배탈나도 엄마한테 배 아프라고 말 안 해.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약에 새로운 게 나왔네. 노란 상자에다가 핑크색들이 막 있는 저기 정로환이래. 보니까 정로환 당의정. 너무나도 기존의 약이 효과는 좋은데 먹기 힘드니까 설탕을 발라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달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먹고 났더니 몸에서 뭐가 이런 약효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글도 물론 완전 처음부터 재밌진 않아.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읽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남으면 그게 당위적 효과가 되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이게 당위적 설이라는 게 문학에 적용되는 건데 문학 작품 재미있게 읽고 나면 교훈이 남는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논설문에도 크게 다르진 않아. 근데 시작부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관심을 유발하는 얘기가 시작돼야 돼. 뭐냐? 누구나 한 번 다 들어본 이야기야.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그럼 이 돌리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이거 뭐야 지금?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돌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관심도 유발하고 이거야. 바로 이 복제된 포유동물이라는 점에서 이게 뭐야? 하는 과학 연구의 결과물. 우린 돌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내용 좀 더 볼게. 돌리는 다 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다. 이후 돌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다. 자, 돌리에서 뭐가 나왔어? 폴리와 몰리가 만들어졌다. 돌리를 바탕으로 개발됐는데 뭐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폴리와 몰리를 만든 거야. 인간의 유전자이지. 무슨 얘기야? 돌리 연구에서 폴리 몰리 연구로 뭐한 모습? 과학 연구가 한층 발전한 모습. 참고로 유전자가 뭔지는 알지? 유전자가 왜 그 현미경으로 보면 그거 나오잖아. 이렇게 나선형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돼 있는 거.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지, 이런 모양. 그치?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돌리가 있다고 치자, 양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모체가 되는 양의 요 부분만 딱 잘라내.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요 부분은 다른 또 양을 결합시켜가지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 또 이런 것도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있지? 이 유전자 일부분을 떼내서 어디에다고 폴리하고 몰리라는 동물에다 이식을 시켜가지고 인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폴리 몰리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도 있대요. 어떻게 우스갯소리로 인간과 바나나의 유전자는 80%가 닮아있다 할 정도로 모든 동식물 유전자는 비슷비슷하대.
복제가 가능한 거야 이게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거야. 유전자 복제라는.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의 젖생산 유전자의 이식을 알려서 그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대이다. 아, 얘는 뭐를 목적으로 한 거야?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복제된 양이구나. 그러면 혈우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야? 과학 연구의 결과로서 인간의 질병 치료에다 뭐가 만들어진 거야? 신약이 개발된 거야. 이 정도 읽으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 아, 과학자들이, 특히나 생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동물을 복제하고 복제한 결과 중에서 인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을 만들어서 사람의 병 중에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혈우병을 치료할 때 이 폴리의 몰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구나. 니들 과학 참 훌륭하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하여 뭐 할 수 있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요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뭐야? 동물 복제의 혹은 동물 복제 연구의 의의에 대해 가지고, 자, 의의라는 건 뭐야? 가치. 그러면 의의는 뭐로 봐야 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긍정적인. 긍정적인 동물학의 시계예요. 여기까지는 동물복제 연구에 대한 뭐야? 긍정적 의의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나 우리가 표지라고 해서 빳빳한 종의 표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를 알려주는 의미의 표지라는 게 있어. 아빠 차 타고 가다 보면 옆에 그 도로교통 표지판 같은 거 있지. 그런 의미의 표지야.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거를 알려주는 말들. 그러면 그러나라고 한다는 것은 뭐야? 이제까지 제시했던 동물복지 연구의 의의와 상반되는 내용. 그러니까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 부정적인 것도 있다. 를 제시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야? 그러나라는 역접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앞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제시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동물 복제가.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영향 딱 이거야. 이런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실험이나 시도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여기 한번 준 거 봐. 걷잡을 수 없이. 한자 성 하나 다 체크하고 넘어가자. 있지. 파, 죽, 지, 세 하나만 써놓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할게. 걷잡을 수 없이. 일단 여기는 파, 죽, 지, 세 한자 성 하나 써놓고. 그러니까 파, 죽, 지, 세가 뭐냐면 대나무가 깨지는 그 기세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대나무를 우리가 긴 대나무 있지. 그거를 한쪽에다가 뭔가 이제 망치는 도끼를 탁 치면 얘가 쫙 하고 쪼개지거든. 엄청 빠른 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한자성어를 파죽지세라고 한다. 하나 체크하고, 그다음 뭐 한 거야? 걷잡을 수 없이 뭐 돼가지고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져가지고 인간복지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뭐까지? 인간복지까지. 잘 봐. 우리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특히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뭐야? 존엄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명의 탄생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생에 타인이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상당히 이게 부정적인 것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많이 여겨왔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을 복제한다니 말도 안 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런 문제. 늘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가 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지. 그리고 이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인간 복제라는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뭐야? 문제점. 어떻게 인간을 복제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예전에 우리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였나? 그분이 왜 줄기세포 연구 성공해가지고 뭐 노벨 뭐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결국은 그게 되게 지금 이상하게 됐어 결말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구 계속 못하고 뭐 다른 나라 갔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그분이 그동안 연구 업체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막 되게 막 말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붙였을 거야 아마. 그 줄기세포 연구가 좋은 부분에는 쓰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연구가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 인간 복제까지 간다. 사람들은 분명히 인간 복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되게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공상하면 재밌는 일일 수는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 나라 하나 만들어 복제해서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얘더러 일 시키는 거야. 난 놀고. 이런 상상 해봤지 너네? 인간 복제하면 널 복제하면 어떡할 거야? 걔한테 공부하라고 시험 보라고 하고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가 시키고 있는 걔는 뭘까 그러면? 걔 뭐야? 내가 복제하는 그 걔도 생명체야. 그치? 너하고 똑같은 유전자만 가졌을 뿐이지 걔도 존엄한 생명체인데 왜 걔한테는 그런 걸 시켜? 나도 왜 걔한테 일 시켜? 난 놀고? 현명성이 어긋나지. 그런 생각 안 들어? 입장 바꿔. 네가 복제된 애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복제해서 태어난 애야. 뇌도 가지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생명도 갖고 있는 네가 복제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네 원래 네 유전자 갖고 있던 애가 너더러 넌 가서 공부해. 넌 가서 일해. 이러면 너 존엄성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걸 우려해서 사전에 상당히 많은 걸 차단하는 거란 말이지. 일각에서 차단하다 보니까 과학 연구가 뭔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게 뭐다? 바로 가장 핵심 문제야. 과학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자, 이게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뭐야? 바로 핵심 쟁점이 된 것이 쟁점. 자, 쟁점 잠깐 보자. 우리 쟁점이라는 말은 보통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불러.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지점을 쟁점이라고 불러. 쟁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 수학여행을 가자 말자. 어떻게 될 것 같아야 되냐? 우리 수학여행 갔으면 좋겠지.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어? 2학기 때 간다. 완전히 확진자가 오면서 그 전에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백신 맞고 간다. 그치? 그게 안 되면 2학기 때 간다. 2학기 때 가 되잖아. 그치? 수능 보기 전에만 가면 되는 거거든. 수학여행은. 안 되면 내가 그 다음 수능 끝나고 졸업여행 가면 돼. 꼭 지금 갈 필요도 없잖아. 그치? 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도외로 가자. 도내로 가자. 의견 나뉠 거 아니야. 그러면 도외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도외로 가야 하냐면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해온 것들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반대쪽에 이렇게 얘기하면 도내에 있자는 애들이
최근에 도내에도 수많은 문화시설, 문화 관련, 역사 관련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도내에도 충분히 볼 게 있다. 그럼 여기서 뭐야? 도외, 도내라는 주장 밑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거리라는 측면에서 볼거리가 도외가 많다, 도내도 있다는 갈린 지점이 있잖아. 볼거리 이런 것들. 또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도외로 나가게 되면 항공료를 이용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비싸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내로 가는 게 좋다. 아니다. 단체로 가게 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 또 갈린 거지. 경제적이다, 비경제적이지 않다라고.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도외, 도내라는 그 주장 밑에 뭐들이 존재하는 거야? 볼거리라든가 경제라는 쟁점들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름으로 반대한다, 이름으로 반대한다, 이름으로 찬성한다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뭐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때 쟁점은 바로 이게 되는 거야. 과학 연구에 대한 범위. 과학 연구를 전면 차단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니네도 생각하듯이, 그치? 그렇다고 100%다 헤매주는 것도 말이 안 돼. 왜? 그러다 결국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랑 똑같은데 너 말 안 듣는 게 나올 수 있거든. 인간이 복제되거든. 그치? 인간은 조금씩 해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에 예측되는 문제가 없으려면 뭐 해야 돼? 어디까지인가라는 허용 범위에 쟁점을 얘기해볼 거란 말이야. 이게 뭐야? 쟁점이야. 뭐 하는 지점? 사람들이 그 범위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 이 정도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지점,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지점을 쟁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거야. 범위에 대해서 두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이지. 자, 나들아 들어가 보자. 이 글은 막 조급하게 볼 글이 아니야. 천천히 곱씹어 봐야 돼. 생각도 해봐야 되고.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 여기는 대부분의 과학자들. 자, 요 입장의 사람들이야. 어디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 이런 연구에 대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연구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연구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연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잘 봐. 자신들의 연구라는 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했어.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뭐야? 반대 입장에 대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가 우리는 이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 이 찬성의 입장 혹은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당연히 자기가 이 평생, 본인들이 평생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걸 뭐 할 때마다 정부가 와가지고 이러고 예전에 진짜 그런 거 있었다? 금지곡이라고 들어봤어? 금지곡? 금지곡이라고 들어봤어? 금지곡이 뭐냐면 어떤 음악가가 노래를 만들었어.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 근데 금지곡 처분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무슨 뭐 이런 단체들이 있어. 단체에서 심사를 해, 그 노래를. 그런 다음에 뭐 멜로디가 어떻고 가사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기 때문에 이 노래는 방송 불가. 이거 방송 못 나가. 이 노래는 음반 판매도 못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 이 식으로 차단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그러면? 그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그 작곡가는. 얘는 창작의 의욕이 없어지고, 표현의 자유 박탈당했거든. 똑같은 거야. 과학자들이, 특히 생명공학 과학자들은 이거란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복제 기술을 통해가지고 뭐 질병 치료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평생 과학자들의 어떤 목표거든. 근데 그걸 정부가 안 돼, 배아는 건들지 마. 안 돼, 이런 내용 다루지 마. 그 금지곡 중에 되게 재밌는 거 있었어, 예전에. 그 이승환의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거든. 그 금지구 처벌을 받은 거야. 왜냐면 그 덩크슛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그 이승환이 특유의 가성을 섞어서 야발라바 히야 이렇게 한 번 딱 하거든. 그게 정체불명의 주문이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미신을 조장한다 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금지구 처벌을 받은 거야. 무슨 상태래요? 정말 너무 심하고 말이 안 되지. 심지어 예전에 어떤 여가수 같은 트로트 가수인데 뮤직비디오 하나 때문에 그 금지구 처벌 받은 거야. 왜냐면 바다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바다에 많이 흔들었거든. 이게 북한에 보내는 간첩 수신호다라고 해가지고 이 반공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지구 처벌 받기가 좀 심한 경우긴 한데 요 같은 경우에 그지 정부가 이런 배아용 같은 걸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 연구의 자유를 침하는 것이니까 그 건들지 말아줘.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하라고. 근데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계속 파고들어간 사람이잖아. 그런 것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야 이게 주장이 되는 것이지. 연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근거가 제시돼야 되겠지. 그 사람들의 근거. 첫 번째 뭐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즉 배아 복제 연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침해해? 그리고 더 나아가 보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이런 두 가지의 이점이 있는데 뭘 한다면 과학 연구에 대해서 특히 배아 연구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암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사람들 입장. 자 그러다가 그런데 또 이번에 전환되는 거지. 반대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그냥 뭐 과학자들 하지 말고 비판하는 입장. 자, 이런 견해를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과학 연구의 자유를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겠지. 이 사람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대로 이게 주장이 되지. 과학 연구를 뭐 해야 된다? 규제해야 한다. 자,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근거 보자.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이다. 배아 복제는 비도덕적 행위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의 체세포를 떼가지고 유전자를 떼가지고 그 배아를 복제하잖아.
복제한 결과물에 대해서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나중에 출산을 하고 이런 계획이란 말이야. 아직 이거 알 필요 없는데 뒤에가 미가 나올 거야. 시험관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응수정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낳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지 한 20년 넘었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불임이나 아닌 부부가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정상적으로는 이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시험관학을 해. 뭐냐면 엄마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 그리고 아빠의 몸에서 정자를 채취해. 그다음에 밖에서 체외 인공수정을 해. 이 정자와 난자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라 인공적인 임신이기 때문에 그 난자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난자에도 정자가 우리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억 마리 중 1등한 애들이잖아. 쌍둥이야 혹시? 아니지. 일란성 쌍둥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만 딱 들어가서 딱 하나의 그 태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인공수정은 여러 쌍둥이가 나와.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알겠어? 그러니까 난자 안에 정자가 예를 들어 3개, 4개가 들어온다 동시에. 그래서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막 3개, 4 태아의 내 아이가 막 만들어져. 한 작은 안에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애를 키워 일단은. 뭐 엄마 몸에 넣어서 키울 수도 있고 체외에서 키울 수도 있고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엄마 몸에 착상시킨단 말이야. 장벽에다가. 엄마 되게 고통스러워 이거. 중요한 뭐냐면 그 수정된 애들 쌍둥이들 있잖아. 다 못 낳아. 다 못 난단 말이야. 4명, 5명 수정된 거 어떻게 할까? 엄마 아빠가 선택해. 같은 형제거든요. 이게. 다 그 엄마의 애기거든. 선택한단 말이야. 선별 원하는 거.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럼 아들 하나, 딸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그치? 가슴 아픈 일 있지. 이거 하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복제해서 만들어. 야, 애 이쪽 아니야. 뭔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어. 그럼 뭐 죽여. 뭐 손쉽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심하게 말을 하면 뭐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배아를 조작하거나 실험을 하면서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허용할 수 있냐 우리가. 그래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 명목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곧 인간 개체 복제, 인간 복제로까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인간 복제라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뭐가 제시된 거야? 서로 상반된 두 견해를 먼저 제시해 준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최근의 논쟁이에요. 최근의 논쟁의 내용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뭐 하고 있다? 시급하고 당면한 일인지, 그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있어?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있는 부분. 이런 과학 연구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어가지고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를 얘기하려고. 다 보자. 다 이상해서 아직도 서론이 안 끝났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생명체 둘러싼 논쟁, 그 논쟁의 다른 측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어디까지로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그래서 뭐 할 거야? 이 글을 쓰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신의 생각,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근거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뭐하고 있는 거다? 이 논설문을 쓰신 거다. 그래서 본론에 나까지 가볼 거야. 요거는 그냥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본론에 가.
좀 쉬었다가 라 보고 핵심 정리하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블로깅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하나만 보자. 오른쪽에 날개 문제. 그러니까 인간 배아 복지에 관한 연구에 찬성하고 반대의 입장의 논거를 말해보자. 논거가 뭐야? 주장이 근거로 논거라고 해. 찬성한 입장은 배아 복지 연구는 뭐 할 수 있다? 난치병 치료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뭐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네들 반대의 입장. 근거가 뭐야?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한다. 그리고 인간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근거들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